강남권은 5억, 주변 지역은 3억대 이러면 내년 초 아파트 분양 예약을 받는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서울 아파트 정책 총괄하는 SH의 김원동 사장 후보자가 한 말인데 과연 가능할까? 토지 임대부 공급 방식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땅은 공공이 가지고 그 위에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지. 문제는 이게 처음 나온 발상은 아니라는 거야. 이 반값 아파트의 추억,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경부고속도로 2층으로 짓겠다, 또 반값 아파트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걸어서 화제가 됐지. 떨어지면서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이 땅은 빼고 건물만 분양, 노무현 정부 때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토지 임대부 주택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놀라지 마. 그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어. 젊었던 홍준표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자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토지의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망했다 수준이었어. 환매조건부 주택은 415가구 모집에 79명이 신청해 0.19대 1, 토지 임대부 주택은 389가구 모집에 40명이 청약해 0.1대 1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거 해보자고 했던 야당인 한나라당, 당시 청와대로부터 비판까지 들어야 했어. 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일단 물량이 적어. 대단지 아파트 지을 만한 정부나 지자체가 가진 여유 땅이 도시에는 당연히 얼마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공택지 조성하기 좋은 경기도 외곽, 신도시 이런 곳에 집중이 돼. 교통 편하고 학군 좋고 이런 데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여기에 토지 임대료 명목에 매달 내는 돈을 고려하면 그렇게 싸지만도 않았어.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관련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그 중에서도 분양형 특징을 보자면 포인트는 건물값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분양에 들어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땡땡 아파트 5,600여만 원 분양가가 나왔는데 4,200여만 원이 택지 감정평가액, 즉 땅값이었어. 이걸 빼면 그만큼 분양가가 확 떨어지겠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가만히 있진 않겠지. 원가주택 공약을 냈는데 사실상 건물 지은 가격 그대로 분양하는 거야. 대신 집을 샀다가 팔 때 나오는 차익의 30%는 되돌려받고 또 청년에게만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지. 여기서 질문. 이 땅을 공공이 가지면 집을 사고 팔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온전한 내 집이 아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공공 그리고 임대 이 두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련 홍보에 직접 나설 정도였어. 후보가 쓰기에는 아주 이런 후보가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설계했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땅은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 임대부, 일반 분양보다는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싸고 아예 사고 팔 수 없는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이라는 개념이 있겠지. 하지만 해결해야 할 단점도 있어. 일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진 않겠지. 예를 들어 대출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어느 정도 가능하냐, 또 개인이 아닌 공공에만 집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재원 마련. 이 반값 아파트 지을 땅을 산다면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건물만 분양받았으니 내야 할 토지 임대료. 이 반값 이내 하고 샀는데 토지 임대료가 몇십만 원씩 한 달에 나간다면 다들 싫어하겠지. 일단은 내 집 장만의 어떤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서 이제 가능했던 건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그런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1호선 같은 경우 지하화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경부선 이런 그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봐요. 주택 시장에 좀 매물을 내놓게 유도를 하면서 택지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상호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 보유세 강화가 저는 큰 차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은 물음표야.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살고 싶은 지역에 충분한 양질의 집을 공급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약, 이번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